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30일 최병묵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무안고항 참사가 어제 오전 9시 6분쯤에 있었죠. 전 국민이 비통해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수습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치권은 제1 관심사가 뭐냐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좀 의문을 갖게 하는 행동들, 특히 민주당의 경우에, 물론 민주당이 현재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고삐를 늦추지 않고는 있지만 이 참사가 벌어지고 난 뒤에 민주당이 벌인 행동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 이 사람들의 지금 생각이 어디에 꽂혀 있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9시 6분에 그 사고가 있었고요. 곧바로 각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조금이라도 특히 저희 같은 세대는 이 항공기 사고를 겪어본 적이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항공기 사고의 특성이라는 것은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이런 거. 더군다나 동체 착륙, 충돌 후에 화재, 이런 영상들까지도 곧바로 나타났기 때문에 전 국민이 침통 속에서 그 애도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을 때인데, 1시간쯤 뒤에 10시 8분쯤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내일을 향해 쏴라, 부치 앤드 썬댄스, 국민을 향해 쏴라, 윤 앤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1969년이라고 하네요. 개봉한 영화인 내일을 향해 쏴라는 미국 서부에서 은행 강도단을 이끌었던 부치와 썬댄스가 볼리비아로 도망간 내용을 다룬 그런 영화인데, 이제 그 비상기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일선 지휘관들한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하고 지시했다는 검찰 공소장,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공소장을 아마 패러디해서 이런 글을 올린 모양인데, 패러디해서 올릴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 시점이 10시가 넘어서, 그러니까 무안고항 사고가 난 1시간쯤 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고에 대한 보고는 충분히 그 전에 받았을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페이스북 글을 올려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고민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2024년 12월 29일 오전 10시 8분 이때의 최대 관심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에 있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안타깝죠. 그래도 국회에서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제1 관심사가 이런 사고 수습이 벌어지고 난 1시간 뒤에도 거기에 있지 않고 어떻게 이 정권을 무너뜨릴까 하는 곳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을 충분히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런 점에서 안타깝다. 왜냐면 이 시점 10시 8분 이 시점에는요, 정치권에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 이런 각종 요구가 빗발치듯 쏟아지고 있을 때입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는 그 댓글에, 이게 올라오자마자 댓글에 곧 내려주십시오,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곧 삭제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일반 이런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글을 본 팔로워들, 이재명 대표와 이제 이런저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핏발 같은 지적, 이런 게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글을 준비했다가도 준비하는데 시간 얼마 걸렸겠습니까? 몇 줄 되지 않는데. 근데 준비를 설령 다 했다 쳐도 무안고항 사고를 접하면 바로 그 글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올렸다.
그거는 제일 관심사가 어디냐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 다음에 민주당의 김윤덕 사무총장이라는 사람도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계속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 뭐 이런 것들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우선 어제 기자간담회를 하려면요, 어제는 이 사고가 난 때이기 때문에 간담회 자체를, 당초 본인이 목표했던 간담회 자체를 취소했어야 마땅합니다. 또 한다면 거기서 어떠한 메시지를 낸다. 왜냐하면 어제가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에 민주당 그 당직자들, 최고위원들이나 사무총장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거의 정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고가 있으면 그 기자간담회를 취소하든가 내용을 바꾸든가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정치적인 융통성 아닌가? 국민과 뭔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정치적 행위가 아닌가. 근데 어제 김윤덕 사무총장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지체 없이 임명하고 특별검사법을 수용해야 한다. 최상목 대행은 윤석열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다. 국민의 명령,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혼란을 멈추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전 국민이 이 사고에 대해서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을 시점에 민주당은 당리당략에 치중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그대로 국민들한테 보여준 장면이어서 참으로 비통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역할, 총리 역할, 경제부총리 역할에다가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역할까지 1인 4역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권한대행을 맡은 이틀 후에 대형 참사 수습의 총책을 맡게 됐는데 어제 낮 12시 55분, 그럼 뭐 대략 사고가 난 지 한 4시간쯤 뒤죠. 사고 현장에 도착해서 희생자 유족을 위로했고요. 그 다음에 무안군청에서 이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무안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이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그 피해자들이나 그 지역에 대한 그 중앙정부 차원의 조치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마 이렇게 선포를 한 걸로 보이고요. 다시 또 서울청사로 돌아와서 오후 8시쯤에 세 번째 중대본 회의를 열고요. 어제부터 1월 4일까지 7일간 사고 희생자들을 위한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서울, 세종 등 전국 17개 시도와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뭐 이것도 정부로서는 뭐 거의 매뉴얼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뭐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수습이겠죠. 뭐 그런 부분을 이제 그 최상목 대행이 비록 과부하가 걸리긴 했지만 조치를 취해 나간다. 뭐 적절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재난 수습을 위한 행정안전부, 그 다음에 뭐 현장이나 이런 데 질서를 유지해야 할 경찰, 수장이 지금 다 공석입니다. 이런 점도 이번 기회에 민주당도 이 재난을 대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방장관도 공석입니다. 이런 그 당장 시급하고 국가의 안위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서는 공석으로 놔서는 안 되겠다. 그런 건 좀 여야 간에 합의를 할 수가 없나요? 더군다나 이런 그 공항 참사 같은 대형 참사가 벌어졌을 때라도 지금 아무리 우리가 정쟁을 벌이고 있지만 적어도 국방, 그 다음에 치안이라는 게 결국 재난이니까 그런데 대처할 수 있는 자리는 뭐 물론 이 사람들 없다고 해서 뭐 수습이 전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재난 컨트롤 타워, 국방 컨트롤 타워 이 정도는 갖춰놔야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위험을 돌파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기반은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꼭 이런 일이 없더라도 제가 이제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최소한 그 한 두세 자리만이라도 그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좀 권한을 주는 것이 여야 합의로 뭐 어차피 지금 새롭게 인물을 임명하는 건 안 된다 지금 뭐 민주당이 아마 그렇게 주장할 텐데 그런 자리만이라도 좀 그 보충을 해서 이 수습에 국민들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 야당도 이런 수습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라도 그런 조치를 임시적으로라도 좀 취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